어령뭉치입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 반도체 법안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지금 좀 많은 상태고, 지금 뭐, 후회다 아니면 지금 그 악재다, 이런 호재다, 악재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까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반도체 법안, 이번 법안의 핵심은요. 반도체 육성법 법안과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증진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고요. 반도체 육성법을 먼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대출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대략 5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한화로 치면 한 68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상당합니다. 상당한 규모인데요. 안에 내용을 일단 조금씩 보도록 해보죠. 일단은 현재 논의 중인 상황들인데요. 아직까지는. 상원에서는 어제 이제 절차상 표결이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안에 담겨 있는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공공무선통신망 혁신에 한 15억 달러, 그다음 국제보안통신 프로그램에 한 5억 달러 정도 지원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전체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액의 25% 정도 규모의 세금을 향후 4년간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연방세입니다. 연방세를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특정 주들의 뭐 테네시라든지 이런 특정 주들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현재 이 주별로 주어졌던 혜택들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추가적인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 내 반도체 증진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원에서 제안했던 부분이었고. 이게 조금 더, 수혜 범위는, 확대되어 있는, 범위의 대상이 훨씬 더 넓은, 이런, 증진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전체 반도체 생산 공장 투자액의 25% 규모, 향후 4년간, 이거 똑같죠. 연방세 감면, 이거 똑같죠. 근데 이 지금 대상이 앞에는 생산하는 쪽에 거의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증진법 같은 경우는 생산, 설계, 소재, 부품 기업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넓죠. 다만 이제 고용을 포함해서 모든 게 미국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법안 이름 자체가 미국 내 반도체 증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내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조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들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의 신규 투자 및 확장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신규 투자 및 확장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이건 지금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하나 더 이제 지금 추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추가가 될 걸로 지금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28나노 공정 미만에 있는 애들은 생산을 아예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일부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포함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 반도체 육성법 같은 경우는 생산과 관련된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인텔이 지금 뭐 모든 걸 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공정을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쪽에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산에서도 혜택을 받는 즉 두 법안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텔이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반면 AMD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설계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한국이나 대만 등지국 그러니까 우리 뭐 TSMC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쪽에다 지금 이렇게 맡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금 수혜가 좀 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이요. 요건데요. 아직 외국계 기업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텐데, 이건 지금 미국 내
투자를 했었을 때 혜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현재 여야 모두 반도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 지금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상황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현재까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체화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로비스트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떨 것이냐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기사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미국 반도체법 통과하면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나.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 법안 통과의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제 사실 뭐 미국 나스닥 이만큼 많이 올라가게 됐던 것도 넷플릭스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거부터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법안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규 투자 그리고 기존의 시설 확대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 외에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마찬가지일 텐데 신규 투자가 지금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조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아까 뉴스에서도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봤던 기사들도 아마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일 것이고요. 충분히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새롭게 투자를 더 늘리지 않는다면 지금 뭐 베트남 쪽이라든지 인도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확장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의 방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었을 때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벌써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엑시트 상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도 일부 있잖아요. 기업들의 지금 분위기가 중국 쪽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쪽도 있고 엑시트하고 있는 쪽도 있는데 엑시트하고 있는 쪽이 상당히 많은 그 편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국 쪽에서 한국 참여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반대 입장,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이죠. 반대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다라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미국 반도체법에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 중국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드 때. 그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뭐 진짜 막무가내식의 중국의 나름대로 힘있고 큰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들의 이 강압적인 방식 이런 방식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8월까지 결정하라라고 압박을 한 상태고 그리고 일본, 대만은 이미 참여가 결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거 사드 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여행이라든지 엔터, 뭐 드라마 이쪽 컨텐츠 이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반도체 법안에서 중국이 정말 심하게 안면 깔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방향을 딱 놓고 보면 키신저 아시죠? 이분 지금 연세가 이제 우리 나이로 100살이 넘으셨던데 키신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바이든 이 정부의 대중 강경 일변도 정책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신냉전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이 신냉전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블록 경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블록 경제가 심화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의 둘을 잡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됐었을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무역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30% 가까이,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뭐 28%, 26%까지 지금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일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복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전체적인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거고요. 정부나 그다음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기업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지금 회피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요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요거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요것만 안 하고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 규제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좀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과제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